네, 요런 구조로 하는 거예요. 자, 요것과 똑같은 구조의 문제를 한 문제만 더 같이 풀어보고요. 이제 일반화된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번에는 시그마 K제곱 공식을 증명해 볼 거예요. 한 번 했으니까 훨씬 쉬울 겁니다. 자, 1번에 뭐 증명해야 돼? 시작! n이 1일 때. 1항까지 합은 1의 제곱이고 2항이면 6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2에 2 곱하기 1 더하기 1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거 좌변우변 각각 계산하면 등식 성립해야 하네요. 하지? 1은 1이다 라고 성립해요. 얘 성립하는구나. 끝났어요. 신경 쓸 필요 없고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k 제곱은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다. 자, 그런데 나는 이렇게 적어놨을 때 이미 목표를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라고 했지. 그 머릿속에 있는 목표 한번 불러볼까? 시작!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k 제곱에다가 뭐만 더해주면 돼?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고. 자, 얘는 6분의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해야 되니까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더하기 1 그리고 2배의 k 플러스 1에다가 2를 더한 것까지 요거까지 만들어내는 게 나의 목표예요. 그래서 요거 좀 정리해보면 뭐야? 6분의 k 플러스 1에다가 k 플러스 2에다가 요거 두 개 합한 2k 플러스 3까지 만들어내는 게 나의 목표야. 항상 목표의식을 갖고 움직이셔야 돼요. 자, 이런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등식을 양변에 뭔 짓을 해야 될까요?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더해놨더니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k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은 6분의 k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을 한 건데, 내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파란색 네모 박스 친 식이 바로 요 구조까지 정리가 돼야지 증명이 끝나는 거지. 맞나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정리 정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인수인 누구를 밖으로 빼낸다? 6분의 k 플러스 1만 밖으로 빼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식은 계산하면 2k의 제곱 플러스 k가 보이고요. 얘는 6분의니까 6 곱해주니까 6k 플러스 6만 남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식 정리했더니 2k의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자, 얘가 뭐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만 되는 상황이지.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어떻게 됩니까? k, 2k 그리고 이쪽에 2, 3 이렇게 오면은 7k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식은 6분의 k 플러스 1에다가 k 플러스 2, 2k 플러스 3이라고 정리가 돼서 우리의 목표에 해당되는 식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말장난이지 코멘트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므로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그러므로 1, 2에 의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의 제곱은 6
6분의 보고 1 더하고 2개 합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 이렇게요. 이제 결론을 짓는 말 몇 마디만 붙이시면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몇 페이지? 예, 30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학적 기납법 문제는요. 보통 대부분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쭉 쓰는 풀이를 풀어줬지만 이런 유형보다는 구경해 볼까요? 이제 가로넣기 문제로 많이 나와요. 증명이다 보니까 어렵잖아.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를 막 풀라고 하겠으면 선생님이 채점하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가로넣기 문제가 많이 나온다요. 자, 그래서 가로를 넣을 때 우선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식과 부등식 문제가 있는데요. 자, 가로만 넣으면 되는 거야. 문제를 막 일일이 난 증명을 꼼꼼히 해야겠어 이러면서 시간 잡아먹으면서 막 이해하면서 읽을 필요 있어 없어?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가로만 채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요 앞에 건 너희도 해봐서 알지만 너무 유치하고 쉽잖아. 얘는 거의 나오지 않아.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n이 k일 때 성립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그 중간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선 식을 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보면서 우리의 목적이 되는 식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우리는 요 두 식을 비교하면서 와, 양변에 요 자리가 보통 많이 비어 있습니다. 뭔 짓을 해야겠구나 라는 거 찾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근데 요 녀석을 찾을 때는 이 C를 보면서 와, 도대체 A에다 A가 C가 되려면 뭔 짓을 해야 되지? 를 보거나 혹은 B가 D가 되려면 뭔 짓을 해야지? 이 부분을 비교해서 이 가로를 채우시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즉 A와 C 혹은 B와 D를 비교해서 가로 넣을 부분을 확인한다요. 자, 그래서 그 뭔 짓을 하면 이런 식이 나올 거야. 근데 선생님이 뭐랬어? 이 식은 계속 변형이 돼서 최종 목적이 되는 D식과 같아져야 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C는 E와 같고 E는 D와 같으므로 C는 D와 같다. 이것을 등식의 3단 논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식과 앞에 있는 식을 보면서 저게 뭐가 들어갈까 따지는 것을 이제 거꾸로 논리를 보는 거죠. 역논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적어놓을까? 수학적 기납법의 증명에서는 역논리와 3단 논법이 사용된다 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등식은 되게 쉬워요. 왜? 등식은 얘하고 계속 같은지만 보면서 넘기면서 식 정리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엄청 가로놓기가 쉽습니다.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31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그리고 답 내신 분은 답을 외쳐주세요. 31쪽 문제 푸세요. 답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십시오. 15초 뒤에 같이 볼게요. 정리하십시오.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요령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읽을 필요도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어느 세월에. 자, 그리고 이제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는 가정하에 요 n 자리에 k를 대입해서 식을 하나 만들었지.
맞아?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목적식은 뭐가 돼야 돼요?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2의 k-1 제곱 플러스 2의 k제곱까지 가야 되겠지. 그리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니까 여기까지 오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비교합니다. 도대체 이 식이 되려면 등식의 양변에 뭔 짓을 해준다? 2의 k제곱을 더해주면 되는구나. 두 개밖에 없죠? 그 보기에 보면 2의 k제곱을 우선 찾아줬어요. 자, 그래. 2의 k제곱을 더해주면 돼. 2의 k제곱을 더해주면 돼. 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쪽도 가니까 2의 k제곱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 나가 와야 되는데 사실 나는 뭐가 돼야 돼? 우리의 최종 목적인 얘가 돼야 되지. 확인해보자. 2의 k제곱이 두 개가 있으므로 2개 빼기 1이야. 얘는 2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겠네요. 그래서 3개가 나와 있는데 셋 중에 우리는 얘를 답으로 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쉽죠? 자, 특히 등식이어서 더 쉬워요. 자, 32번 문제, 32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얘는 등식이라서 엄청 편합니다. 등식만 계속 끼워 맞춰 나가면 답이 그냥 막 나와. 내용을 몰라도. 답을 구하신 분은 답을 외쳐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요. 그 보기를요 놓치시면 안 돼요. 보기를 관찰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답은 몇 번? 5번. 5번이에요. 15초 뒤에 같이 볼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뭐 읽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얘가 49의 배수기 때문에 49n이라고 얘를 놓았대요. 그런데 이 밑이 엄청 편한 건요. 이게 등호잖아. 윗식과 아래식이 같아야 되지. 그럼 계산해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7k 나오죠. 그리고 요 마이너스 7에다 1 곱하고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8 나오죠. 그러면 와 얘하고 같아야 되는구나. 맞죠? 근데 두 개밖에 안 나왔어. 앞이야 뒤야? 뒤야. 그죠? 그래서 얘는 끼워 맞추니까 얘는 위아래가 같아야 되니까 8 곱하기 8의 k제곱이야.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이 식과 이 식이 또 같은 식이야. 왜? 등식이니까. 그럼 봐요. 이렇게 곱하면 얘 나오지. 맞아? 근데 문제는 얘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 나오지. 그런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 7에 56이네요. 마이너스 56k인데 얘는 마이너스 7k야.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그래서 뒤에 작업을 해주는 거야. 같게 만들려고. 플러스 49k가 오면 등식이 성립하겠죠? 같아지겠죠. 그래서 둘 중에 49k가 되는구나 라고 적었어요. 자, 그래서 나 자리에 49k를 적어놓고 봤더니 얘가 또 등식이네. 49로 묶을 거래. 자, 49라는 공통인수 뽑아내면 남는 건 뭔데? 다자리에 들어오는 수는 8n 플러스 k. 엄청 쉽죠? 얘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얘는 내용을 몰라도요. 등식만 맞추면 볼 수 있다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1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문제 풀어볼게요.
1분 됐어요. 혹시 정답 내신 분? 3번? 없어. 자, 느끼셨어요? 등식보다 부등식이 어때? 더 어렵지. 자, 지금 더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30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대신요,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지 보입니다. 자, 볼게요. 자, n이 k일 때 이런 부등식이 성립해 라고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알아야 되지. 그러므로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우리는 최종 결과가 되는 녀석을 뽑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제 얘와 이 식을 관찰해서 양변에 몸짓을 하냐를 찾을 때는요. 절대로 B와 D를 비교해서 찾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얘는 부등식에서는 A와 C 자리만 비교해서 양변에 무슨 짓을 할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무슨 짓을 하면 A가 C로 바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B는 D로 바뀌지 않아요. B는 뭐로 바뀌냐면 뜬금없이 전혀 생뚱맞은 E라는 녀석으로 바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2를 가지고 다시 뭘 해야 되냐면 이 생뚱맞은 2가 D보다 큰 식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C는 2보다 크고 2는 D보다 크므로 결과적으로 C는 D보다 크다. 와, 우리가 원하는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개념을 부등식의 3단 논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역논리가 사용돼서요. 수학적 기납법의 증명에서는 역논리와 3단 논법이 사용된다 라고 다시 한번 더 적으시고요. 자, 부등식이 어려운 이유는 뭐다? 되게 생뚱맞은 E라는 식이 중간에 다리가 되어서 낑겨 있기 때문이다. 등식에서는 같으니까 쉬운데.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요 마지막 페이지 문제를 같이 한번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얘기했습니다. 어려워요. 이 구조를 머릿속에 깨고 계셔야지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부등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를 좀 줄여놓고 우선 요 녀석 자, 줄여놓고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녀석 가능성 있는 애들 보면 가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애는 이렇게 생긴 애 k-1의 제곱 2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세 개고요. 나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k제곱 플러스 2k랑 k 플러스 1의 제곱이랑 이렇게 두 개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5일 때 첫 번장이 5구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얘가 성립함을 보이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k일 때 성립함은 이렇게 되겠지. 우리는 그러면 최종 목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최종 목표는 어떻게 생겼겠어? 불러볼까? 시작! 2의 k 플러스 1 제곱은 k 플러스 1의 제곱이야 라고 이렇게 생긴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만 해 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개념적으로 설명하면요. 볼게요. 얘가 A, B고요. 얘가 C, D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양변에 뭔 짓을 할지는 A 자리와 C 자리만 비교해서 판단하지? 그래서 양변에 뭔 짓을 한다? 2를 곱하면이에요. 자, 2를 곱하면 얘가 C로 바뀌면서 등장하는 얘가 바로 누구야? 문제의 2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3단 논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C가 2보다 커. 그러면 이제 또 C는 D보다 크기 증명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 상태다? 2가 D보다 크다라는 구조가 중간에 낑겨 있어야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조가 필요한데 뜬금없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식이 튀어나오네? 자, 저 식 어디에서 튀어나온지 보겠습니다. 2라는 녀석은 2K 제곱이지. D라는 녀석은 K 플러스 1의 제곱이지. 우리 2와 D의 대소 비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 가르쳤어? 2 빼기 D가
0보다 크다를 보이면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해봤어. 2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를 해보면 얘가 바로 뭐가 되고 있습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식이 사실은 여기에서 나왔던 거야.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얘가 뭐보다? 0보다 크다를 증명하는 게 목표가 돼야 돼.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를 증명했는데 얘는 되게 감사한 게요. 등식은 쉽다 그랬지. 끼워 맞추시면 돼요. 등식으로 돼 있어.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은 가에다 빼기 2를 해야 되는데 가 자리에 이런 녀석이 들어가 있어. 누구랑 같아지겠습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시킨 거니까 얘밖에 없네. 그죠? 그래서 이제 가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고 요 나 자리가 바로 뭐야? 최종 목적이 되는 D의 자리지. 맞아? 그러므로 나 자리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면 된다? K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가면 된다. 끝? 이런 식으로 구조를 이해하면 엄청 쉬워요. 알겠습니까? 네, 이로써 우리는 수학 1을 끝냈어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 끝났고 다음 주부터 수학 2, 2학년 2학기 공통 미적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지금까지 숙제가 없어서 좀 널널했다면 다음 주까지 수열의 합과 수학적 기납법 2권의 숙제를 내셔야 됩니다. 자, 시험 기간 아직 아니니까 열심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